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지금 현재 중동에 아주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정세는 여러 가지 정말 쇼킹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세계 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대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동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분석합니다. 미국의 군사 공격을 유도하는 이란입니다. 자칫 이거 세계 대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까지도 지금 여기에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중부사령관이 이란이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미국 중부사령관은 지난 봄 이후에 페르시아만 지역에 미군 14,000명을 추가로 배치했다라고 해서 이란이 최근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해 사우디 유전 등을 공격하는 대규모 공격 계획을 단념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케네스 맥켄지 미 중부사령관, 즉 해병대장인데요. 현지 시각 15일 국제안보회의에 앞서서 가진 인터뷰에서 내 판단으로는 그들이 다시 공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밝혔다. 맥켄지 사령관은 미군 정보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이란이 사우디의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미군과 정보기관은 이란의 위협 활동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최대 압박의 대이란 경제 제재를 언급하며 이란은 극도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란은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자극하려고 공격을 시도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11월 23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자, 이 맥켄지 중부사령관이 바로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군의 사령관이죠. 이 중부사령관의 말에 따르면 지난번에 예멘 반군, 후티 반군이 결국 이란이 지금 사주했고 계획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란이 계획했다라는 것을 지금 정보를 계속 캐내고 있는데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 회사인 아람코 정유시설을 완전히 그냥 아작을 내버렸죠. 그런 공격을 또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최근에 14,000명을 추가로 여기다 배치를 했지만 또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그것은 왜냐? 바로 이란은 지금 극도의 압박을 받고 있다. 뭐냐? 바로 트럼프 정부가 이제 막 그 국제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 원유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 기름값을 올려버렸어요. 국내 기름값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 국민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시위를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하니까 그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란 국민을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자극하려고 공격을 시도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지금 그 시위 이른바 폭동으로 번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외부와의 충돌, 갈등 이것으로 해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맥켄지 사령관이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무력 충돌을 하면 누가 유리하냐? 이란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내셔널 인트레스트가 보도한 것 중에서 제가 발췌를 합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은 이란 민족주의를 자극해서 대중이 이란 정권을 더욱 지지하게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미국이 이란의 군사 행동을 개시할 경우에 미국은 국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고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전비 지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대이란 군사 행동을 결사 반대하며 미국을 방해하기 위해 우회적인 개입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란을 우회적으로 아주 크게 지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막대한 전비가 지출되는 것을 지금 꺼려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미국이 이란의 군사적 개입에 나설 경우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전쟁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국제사회의 지지가 없는 한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패배를 인정하거나 확전을 결정해야 될 것이다. 확전은 아주 오랫동안 이란에서 전쟁 선멸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입된 그런 국제전으로 번질 가능성 이것을 이제 경계해야 될 것이다. 결심해야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아프간전과 이라크전 불과 보름 만에 20일 만에 수도를 점령하고 했지만 결국
10년 가까이 7, 8년 이상을 전쟁을 미국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뭐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승리했다 하고 그냥 나가버렸죠. 아프간의 친미 정권은 지금 완전히 바람 앞에 등 뿌리고 이라크의 친미 정권은 그냥 완전히 돌아서서 지금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가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못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이 두 가지 전쟁,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두 가지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서 미국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금융위기를 당해서 미국의 국제적 지위가 완전히 휘청해버렸죠. 그걸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이 중동 정세를 둘러싼 복잡한 상관관계입니다. 이란과 러시아가 결국은 이기는 싸움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을 네타냐후 총리는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최근 연정 실패로 의회를 해산하고요. 총선을 재실시했습니다. 두 번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2019년에만 세 번째 총선을 다시 해야 됩니다. 연정을 못하는 겁니다. 집권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되면 또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면 재집권의 치명타를 입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네타냐후 총리도 전쟁을 결심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뭐 그냥 만만한 시리아 이런 거 계속 공습하고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과연 이란과 전쟁을 하는 것을 결심할 수 있을까? 대단히 힘든 일이죠.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고립주의를 표방하고 있죠. 그러면서 제재를 우선하고 무력 사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시대 때 이제 전쟁을 계속했고 그 이전에 부시 시대 때 전쟁을 시작을 했고 오바마 시대 때 전쟁을 계속하고 그것을 이제 오바마가 뭐 끝냈다라고 하지만 제대로 안 끝냈죠. 그래서 그렇게 미국이 휘청하는 것을 보고 트럼프는 다시 개입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또 금융위기를 겪고 다시 미국의 지위가 남 때문에 흔들리는 거 이거는 싫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0년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전쟁이 부담스럽죠. 전쟁해가지고 뭐 걸프전이나 이런 것처럼 순식간에 끝내버리면 뭐 인기가 아주 올라갈 텐데 그러지 않고 아프간전이나 이라크전처럼 완전히 수렁으로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뭐 재선은 끝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또 이란의 핵이 완성될 경우에 지금 이란이 계속 농축도를 올려가면서 우라늄 농축도를 올려가면서 핵 완성 직전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국제적, 국내적,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리더십 그리고 미국의 리더십이 국제적으로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을 보면 국내적으로 미국 국민들이 이건 우리 미국의 모습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을 또 반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자, 하메이니 이 이란 지도자 같은 경우에 대이스라엘 연합전선 구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아랍을 단합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위협을 빌미로 국내 통치 기반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위하고 하고 있는데 그거 미국하고 이제 위협 딱 해가지고 미국하고 확 부딪히면 국내에서 시위하고 하는 거 지금 뭐 국가 위기 상황인데 시위가 말이 됩니까? 계엄령 딱 선포하고 바로 그런 거는 체포해버리죠. 그런 거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을 또 완성을 통해서 김정은이처럼 협상력을 강화할 그런 소지가 있고요. 전쟁 장기화되면 여러 가지 이미지로 범아랍권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하고도 사실은 뭐 이 시아파냐 수니파냐 이거 가지고 8년 동안 전쟁을 했던 사이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아주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반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범아랍권의 리더 명주로 부상할 수가 있습니다. 푸틴 같은 경우는 중동 지역의 영향력을 지금 급속도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터키, 시리아 이 지역에 완전히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책을 함으로써 미군 철수한다, 쿠르드하고 단절한다 하는 실책을 함으로써 미국의 신뢰를 완전히 깎아먹었죠. 그 상황에 푸틴이 확 들어가가지고 이 미군이 떠난 자리에 바로 그냥 러시아가 군사기지를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미군이 다시 들어오기 힘듭니다. 러시아 쫓아내고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란까지도 지금 친러화 만들고 있어서 완전히 그 지역에 세력을 확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을 유럽에 많이 팔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중동 지역의 우방국들을 만들므로 해서 유럽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신규 시장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러시아
과거 소련을 연상시키는 강한 러시아 이미지 확보를 통해서 국내 리더십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신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겠죠. 자, 상황 관리가 필요한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란 도발 억제할 군사력을 아주 증강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 증강 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도표로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가 있는데 여기에 B1B 폭격기 한 개 비행대를 배치를 했습니다. 바로 제34 폭격 비행대인데요. 그리고 역시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사우디입니다. 제27 전투비행대 F-22 레터 스텔스 전투기를 여기다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팩3 방공 미사일을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카타르에 미 공군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에 F-16CD 한 개 비행대를 지금 배치를 해놨고,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의 알 다프라 공군기지에는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비행대, 그리고 F-35A 스텔스 전투기 비행대 해서 두 개 비행대를 지금 추가로 배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 작전하고 있던 에이브람 링컨 항모전단을 호르무즈를 통과해서 페르시아만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을 완전히 코앞에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그런 모양새를 지금 에이브람 링컨을 여기다 집어넣음으로써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중해를 항해 중인데 며칠 후에는 아마 이 해리 S 트루먼이 바로 이 아라비아해로 진입할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면, 며칠 후면 현재 페르시아만에 있는 이 에이브람 링컨 항모전단과 더불어서 여기 해리 S 트루먼 항모전단까지 해서 총 두 척의 항모전단이 이 이란 주변에 집결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은 군사력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영국에서도 계속 그 B-52 폭격기를 보낼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죠. 이렇게 해서 미국은 군사력을 증강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군사력을 증강 배치하고 있으니까 이란은 오히려 고맙습니다. 왜냐? 이 하메이니가 계속 뭐 대학이다 어디다 다니면서 지금 그 강연을 하고 있는데, 이 하메이니의 그 강연 내용 중에서 한번 발췌를 해봤는데 이렇습니다. 이 에스테르바크가 이란으로 아마 오만한 나라, 즉 이걸 이제 미국을 칭할 때 에스테르바크라고 한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칭할 때는 그 팔레스타인을 쫓아내고 점령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따로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점령 정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오만한 나라 그리고 점령 정권은 지난 40년간 이란을 반대하기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저질렀으며 그 뿌리가 더 깊어지고 강해지는 만큼 우리도 더 일치단결하여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 최근의 반정부 세력의 폭동은 미국이 이란을 불안케 하기 위해 사주한 공작이며 시위대 일부가 미국 정보기관과 접촉해 지령을 받았다 라고 11월 25일 날 하메이니가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협상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100% 오류다. 협상을 안 해야 미국을 막을 수 있다. 아랍은 반미, 반이스라엘 기조로 단결해야 된다 라고 역시 11월 3일 날 하메이니가 또 연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 안 한다. 안 해야 된다. 자, 이거 이렇게 해서 전의를 지금 불태우고 있고,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그 기름값 때문에 시위하고 있는 그 시민들 중에서 일부 CIA의 사주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여튼 몰아가는 것일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하고 갈등을 계속 유발시키는 겁니다. 유발시키는 것이죠. 그래야 자신의 지위가 더 공고해지고 나가서 혹시 부딪히기라도 한다면 완전히 이 아랍의 맹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군사 옵션 시행에 즉각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일단 이 시리아에 있는 시중에 연하는 이 타르투스 해군기지에 원래는 연락선 비슷하게 물자만 갖다주고 오고 하는 상륙함 LST 상륙함만 있었는데 이제는 전투함을 거기다 보내놨어요. 그리고 잠수함까지 보내놨습니다. 지금 이제 타르투스 해군기지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전투함과 잠수함이 여기에서 식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르투스 옆에 있는 그 해군기지 옆에 있는 이 흐메이님 공군기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비행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수호이 34입니다. 내부에 화장실까지 있는 준 폭격기죠. 이 수호이 34, 수호이 27에서 파생된
비행기 중에서 완전히 폭격기용으로 개조된 수호이 34입니다. 뭐 오리주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이 수호이 34까지 이 흐메이미에서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흐메이미 공군기지에는 완전히 지금 러시아의 신무기 시험장이 되어 있어요. 뭐 수호이 35, 또 수호이 47,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갖고 가가지고 여기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이렇게 폭격기, 전투 폭격기까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판치르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30기를 넘게 시리아에다가 쫙 깔아놨습니다. 러시아가 자기네들 있는 거 100여 개 있는 것 중에 3분의 1을 지금 시리아에 갖고 갔어요. 그리고 미군이 있다가 빠져나간 이 영역에 바로 들어가지고 까미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래 민간 비행장이었는데 이 까미실을 확 자기네들이 점거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공격 헬기하고 공병대를 보내가지고 지금 전투 비행 기지로 지금 다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이란하고 더 가까운 곳에다가 전투 비행단을 지금 만들 계획을 세우고 지금 공병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 홍해, 지중해에서 들어와가지고 홍해로 지금 진입을 했는데, 야로슬라프 모듈이라고 하는 4,000톤급 최신의 호위함이 지금 이 홍해를 통해서 지금 이 페르시아만 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중해를 통해서 나왔어요. 발틱함대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아닌데 아프리카 최남단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희망봉이 있는 그 케이프타운에 마샬 우스타티노프라고 하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최강의 전투함이죠. 슬라바급 순양함. 이 마샬 우스타티노프가 중국 해군 함대와 함께 연합 함대를 구성해서 지금 케이프타운에 있습니다. 여차하면 이 인도양을 가로질러서 위로 올라와서 이란 쪽으로 올 수 있죠. 그리고 이 함대의 이야기에 따르면, 발표에 따르면 다음 행선지는 인도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양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양이 태평양처럼 대단히 큰 바다는 아니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마 이 이란 앞으로 이 슬라바급 순양함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슬라바급 순양함은 쉼렉이라고 하는 마하 초음속 대한미사일 16발을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사정거리가 한 450km나 되고, 그래서 저 엄청나게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그런 전투함이 바로 슬라바. 네, 이것도 대동해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또 연합해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여기에 이 이란 지역에 투자하는, 또 투입하는 전력도 러시아도 상당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헛발질을 했죠. 특히 이제 쿠르드 관련해서 정말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왜냐, 우리도 그렇게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는데 동맹을 하루아침에 헌신자처럼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동맹들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헛발질을 했습니다. 그 헛발질을 틈타서 중동의 주도권을 잡는 푸틴과 하메네이입니다. 푸틴이 파키스탄 지금 뭐 원래 친하게 지내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란하고 지금 이렇게 푸틴, 하메네이가 어깨동무하죠. 이라크 친미 정권이었는데, 이라크 전 이후에 친미 정권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러시아 쪽으로 경사되고 있어요. 시리아 뭐 마찬가지죠.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지금 뭐 미국하고 완전히 그냥 뭐 갈라서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멘 이 후티 반군 있죠. 역시 예멘에도 정권은 친미 정권인데 여기에다가 반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지금 이란과 러시아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문제는 이집트입니다. 이 이집트는 친미 정권이었어요. 친미 정권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친러 정권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동에서 미국이 영향력을, 특히 가지고 있던 영향력을 잃은 게 어디냐? 터키, 이라크, 이집트입니다. 굉장히 큰 나라들이죠. 뭐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원래 아니었다 치고, 근데 터키, 여기는 나토입니다. 나토. 그리고 이집트, 여기는 완전히 사다트 대통령 이후에 그 30여 년간 지금 완전히 친미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터키와 이집트,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친미 국가로 만들어 놓은 이 이라크, 여기를 지금 친이란 세력으로 포섭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완전히 여기에서 중동 지역에서 세력을 크게 잃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하는 그 와중에 만든 중동의 대혼란 시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선거에 이기려고 하면은 우리 여기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중동 문제도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 계속 우리는 개입하지 않아. 부담스럽잖아. 미국 사람들 여기 개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가다가는 미국의 국제적 지위를 잃어가고 미국 국민들이 그냥 지금 돈 쓰고 하는 거 싫어하는 것이지 돈 쓰는 것보다 미국의 지위를 잃는 것을 아마 나중에는 더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부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이 이란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지금 잃어가고 있는 신뢰, 또 잃어가고 있는 우방, 잃어가고 있는 동맹 다시 복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여기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게 방위비 분담금 5조 원, 6조 원 이런 압박하지 말고 미국이 용병입니까? 그동안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자신들이 28,500명이 주둔하는 비용이 2조 원이라고 미국이 말한 겁니다. 그거 우리가 말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협상해서 아주 합리적인 또 서로 간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을 찾아서 전 세계에서 미국이 다시 한번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세계 평화를 또 자유를 수호하는 그런 나라의 위상을 계속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중동 문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중동 정세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